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지금 다카이치하고 트럼프 죽이 잘 맞네요. 오누이 동맹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요. 그야말로 일본이 트럼프한테 진심인 것 같고요. 트럼프도 다카이치가 마음에 들었는가 봅니다. 정상외교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다른 외교관 100명이 못할 거를 1000명이 못할 거를 정상 간에 끝을 맺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트럼프하고 다카이치가 만나니까 그 옥동자가 나왔습니다. 러트닉이 발표했습니다. 일본과 조선 능력 확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 사이에 조선 배 만드는 거 양해각서가 체결됐습니다. 원래가 말이죠, 우리가 좀 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스가, 그것도 우리가 만든 말 아닙니까?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그래가지고 우리가 야심차게 말이죠, 3,500억 달러 중에서 1,500억 달러는 조선업 쪽으로, 그래서 현금이 아닌 조선업 협력으로 그거를 하려고 그랬던 거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이가 이 관세 협상을 갖다가 삐걱거리면서 이 조선업 협력 대상국이 일본으로 넘어가 버린 겁니다. 이거는 진짜 매국적인 행위입니다. 조선업이 왜 중요하냐? 미국은 말이죠, 해양 국가예요. 세계를 제패하는 국가 아닙니까? 세계를 제패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가 해양 군사력, 또 하나가 공군 군사력. 이 두 가지인데, 지금 미국이 지금 세계 최고죠. 말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미국이 지금 배 만드는 건 그전에는 이렇게 항공모함을 만들 정도로 최고였는데, 그 사이에 미국도 조선업이 쇠퇴해가지고 조선 만드는 기술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옛날 같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때 이후에 배를 만들던, 항공모함을 만들던 그런 기술, 미국이 기술이 없었던 게 아니라 잘했었는데 미국이 3차 산업 중심으로 가고 제조업이 쇠퇴하면서 이 조선업이 쇠퇴한 거죠. 원래 조선업이 미국에서 일본으로 왔다가, 일본에서 한국으로 왔다가, 한국에서 중국으로 간 거 아닙니까? 크게 보면 말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생겼어요. 상선이야 그렇다고 치지만 상선은 지금도 거의 중국에서 만듭니다. 세계 배 만드는 거의 70%를 중국에서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약 17%, 그리고 일본이 약 5%를 담당하거든요. 미국은 거의 안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선은 사다 쓰면 되지만 이게 군함이 문제인 거예요. 군함을 갖다가 우리가 이거 만들지 못하면 유사시 어떻게 되느냐. 그럼 우리가 못 만들면 어느 나라한테 확실하게 또 의존을 할 수 있는 나라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 어느 나라하고 협력을 해가지고서 일단은 그 나라하고도 군함 협력을 했지만 가장 궁극적으로는 미국 안에 이 조선업을 갖다 부흥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조선 기술을 전수해 줄 나라, 그리고 조선업에 투자할 나라, 그리고 미국에다가 와서 조선업을 부흥시켜 줄 나라가 필요한 겁니다. 원래는 우리나 일본이나 착각했던 게 뭐냐면, 트럼프의 저 깊은 뜻을 모르고 아마 미국이 맡길 것이다, 그 엄청난 시장이다, 1500조 시장이다, 그 얘기가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군함 만들고 군함 수리하고 그런 어떤 큰 시장을 우리가 점령할 수 있다, 그렇게 봤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허물 켰던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트럼프 생각은 협력을 하더라도 우리한테 그냥 배를 우리가 이제 배를 수주하도록 해가지고서 돈 얼마 줄 테니까 만들어달라, 이게 아니고, 지금 트럼프의 생각은 너희들의 기술과 너희들의 돈을 좀 갖고 와서 미국 안에서 배를 만들어 다오, 이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배 만드는 산업을 갖다가 부흥시켜 다오, 이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도 우리가 손해볼 건 없어요. 그렇게 협력을 하게 되면 우리도 이익 보고 미국도 이익 보고 윈윈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상대국을 이제 고르는데 우리가 탈락하고 일본 쪽으로 간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실제로 오늘 러트니기가 미일 이 조선업 확대 양해각서를 체결한 겁니다. 물론 일본하고 했다고 해서 우리랑 안 한다, 그건 아니죠. 물론 그렇지만 일본하고 먼저 저렇게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계약을 맺어버리면 우리한테 돌아올 몫이 적죠. 막말로 얘기해서 우리가 배짱을 튀길 수가 없죠.
원래는 조선업은 말이죠. 우리가 기술이 더 좋다 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좀 유리하다고 봤거든요. 그런데 일본하고 저렇게 해버리면 일본의 다카이치가 3조 3천억을 투자해가지고서 2035년까지 조선업을 지금보다 2배로 키우겠다고 발표했거든요. 그럼 딱 맞아떨어지잖아. 일본의 조선업 부흥의 목표와 그리고 미국의 조선업 부흥의 목표가 딱 맞아떨어지잖아. 지금 조선업이 일본은 배 만드는 게 5%밖에 안 된다니까요. 근데 일본도 2035년까지 배를 2배로 만들겠다라고 선언을 한 거고, 미국도 그런 어떤 일본이 필요한 거고, 둘이 완전히 찰떡궁합이 돼버린 거지. 우리도 지금 말이죠, 중국한테 다 뺏겨버렸어요. 상선 같은 거. 그러는 상황에서 우리도 미국하고 협력을 하지 못하면 이 조선업이 사장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중국 시장이 중국은 그러니까 자기 나라에서 배 만들어 가지고 자급자족하고 우리가 안 사갑니다. 그 다음에 중국이 싸게 팔아 가지고 세계 시장을 석권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어디다 그럼 팔 겁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은 일본하고 협력해 버리고, 그 다음에 우리는 또 중국산보다는 더 값이 비싼데 어디다 팔 거야? 유럽에 팔 거야? 안 돼요. 미국하고 만약에 일본하고 손잡고 그렇게 되면 유럽도 결국은 일본하고 손잡게 되고, 미국과 유럽은 같이 가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결국 미국 시장을 잃게 되면 유럽 시장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조선업이 지금 부흥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사실은 말이죠. 그런데 이 좋은 황금 기회를 놓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우리가 좀 불길했던 게 뭐냐면, 트럼프가 일본에 먼저 가는 게 불길했어. 아니 에이펙 회의 오면서 왜 일본을 가는 거야? 말레이시아에 온 것도 그건 아세안 회의 때문에 그렇다고 치자고. 근데 어차피 다카이치도 말레이시아를 갔거든요. 그리고 트럼프도 말레이시아를 갔거든요. 그러면 일본에서 트럼프하고 다카이치하고 만나면 되는 거지. 아니 뭐하러 일본에 2박 3일을 가느냐고, 트럼프가. 아니 그리고 어차피 거기서 다카이치 만났으면 차라리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2박 3일 묵으면 안 돼? 3박 4일 묵으면 안 돼? 그러니까 일본을 갈 때부터 상당히 불길했던 거예요. 일본하고의 경제협력, 그러면 조선만 협력하겠습니까? 자동차는 그럼 우리가 더 낫습니까? 일본이 낫습니까? 도요타하고 혼다가 낫습니까? 우리가 낫습니까? 일본이 훨씬 더 많은 자동차를 미국에 팔고 자동차 산업은 일본이 앞서 있죠. 그러면 조선도 뺏기고 뭐 자동차도 뺏기고, 일본이 이제 반도체를 지금 안 하는데 반도체도 할지도 모르겠어. 이제 그런 생각도 들어. 중국도 반도체 한다고 그러고, 반도체가 우리가 지금은 그래도 우리하고 대만이 좀 괜찮은데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일본이 뭐 기술이 없어서 못합니까? 반도체를 하려면 마음먹으면 하지. 그러니까 미국하고 협력하기로 마음만 먹으면 일본이 반도체를 시작할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혼자는 못하죠. 그렇지만 미국이 같이 합시다 그래가지고 둘이 손잡으면 일본이 반도체 못하겠어요? 기술이 없어서 못합니까? 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일본 제조업이 부흥하고, 일본이 한 30년 잃어버린 시간, 30년 해가지고서 사실 제조업이 많이 붕괴됐잖아요. 소니도 붕괴되고 뭐 많이 붕괴되고, 반도체도 옛날 일본이 아니잖아. 근데 일본이 미국과 손을 잡고 제조업 부흥에 나서면, 미국도 일본하고 손을 잡고 제조업 부흥에 나서면 둘의 이해관계가 딱 맞아떨어지면서 일본과 미국이 찰떡궁합이 돼가지고 그야말로 자동차든 그것이 반도체든 조선이든, 그러면 우리는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상당히 불길합니다. 불길해. 왜냐하면 일본하고 우리는 경쟁관계거든요. 사실 일본과 우리는 서로 경쟁관계, 일본도 술에서 먹고 사는 나라고 우리도 술에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일본이 10대 팔면 우리는 5대 팔고, 일본이 20대 팔면 우리는 2대 파는 그런 경쟁관계예요. 그래서 일본하고 미국이 저렇게 유착하는 건 우리한테는 좀 씁쓸한 겁니다. 그런데 일본을 먼저 갈 때부터 벌써 불길하더니 조선도 말이죠, 결국 일본한테 뺏기는 거 아니냐. 지금 한국의 조선업도 상당히 위기라면 또 위기거든요. 기회가 왔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시장 개척이 어렵거든요. 중국이 너무 덤핑을 쳐버리고 말이죠. 오죽하면 70%를 장악했다니까요. 그러면 좀 돈 싼 거는 지금 중국이 하고, 우리는 조금 비싼 거, 기술이 많이 들어가는 거, 고기술 이런 걸로 이제 버티는 건데, 일본이 또 기술에 대단하기 때문에 일본이 딱 그 분야를 치고 들어오면 싼 거는 중국한테 뺏기고, 고기술 분야는 또 일본한테 뺏기고, 이럴 가능성도 있다. 참 씁쓸합니다. 이 조선, 원래가 트럼프가 와가지고 우리나라 조선소 3곳 중에서 한 곳을 가는 게 아니냐, 원래 가기로 했었다는 말도 있었어요. 근데 그게 취소됐거든요. 결국 그게 취소되면서 우리 대신에 일본을 택한 거 아니냐는 그런 불길한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재명 리스크 참 미치고 환장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업 TV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